네, 이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뭐 제가 하나 간단하게 여쭤보겠는데요. 김경수 전 경남지사 복권 문제가 좀 약간 논란이 되고 당낼 수도 있고 좀 있으면은 아마 결정이 날 것 같은데, 그 대표님 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하세요? 예, 최근에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문제가 많은 국민들께서 관심을 갖고 여러 말씀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사면은 저는 대통령의 통치 행위 속에서 있는 고유 권한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늘 사면에 대해서 역대 대통령들께서도 여러 국민 통합, 정치화, 그리고 때로는 경제 살리기, 민생 경제 회복 등등의 차원에서 사면을 할 때마다 거기에 찬반 여러 이론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렇지만은 또 대통령께서는 들 국민 통합 이런 차원에서 그런 사면을 강행하셨고, 이번에도 김경수 지사의 아시다시피 2022년 말에 사면은 결정이 됐고 약 1년 반쯤이 지난 지금 시점에 이제 아마 복권이 결정되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국무회의에 지금 있지는 않아서 결론은 최종적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복권과 관련해서 역시 지금도 여러 이론이 있으신 것 같습니다. 의견들이 국민 여론을 조작한 민주주의 파괴 사범 아니었냐, 그리고 또 반성도 전혀 없다, 그것은 안 된다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여러 정치인들 사면을 국민 통합 차원에서 정치 화합 차원에서 그래도 결단을 해야 된다, 이런 견해가 있고, 이런 얘기들이 현재 당에서도 여러 의견들이 분분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런 우려 사항과 함께 또 필요성을 용산 대통령실에 전한 바 있고, 대통령께서 아마 최종 국무회의를 거쳐서 결심을 하실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런 속에서 결국은 대통령께서 여러 보신 끝에 이러한 여러 의견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정치화, 통합 차원에서 김경수 지사의 복권을 결정하시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저는 그런 측면에서 대통령의 통치인으로 저는 존중되고, 이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그 결단을 함께 존중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자, 이제 패널 질문 들어가겠습니다. 이 질문부터 하시죠. 예. 그전에 한동훈 당대표는 김경수 전 지사의 복권 문제에 대해서 좀 반대하는 의견이었던 걸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그 입장이 유효하나요? 저는 주경호입니다. 제가 한동훈이 아닙니다. 아마 언론을 통해서 한동훈 대표의 입장을 아마 전언을 한 것으로 알고 있고, 아마 직접적으로 아직 말씀을 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압니다. 아마 오늘 결정이 되면은 계기가 될 때 역시 한동훈 대표도 말씀을 하실 거로 생각하는데,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균형 속에서 의견은 제시하되 결국은 대통령의 통치 차원에서 하는 이러한 고유 권한은 의견은 기본적으로 존중하면서 의견을 제시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돌아가서요. 지금 아까 모든 말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가 개원한 지가 이제 2개월 넘었습니다. 근데 개원식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요. 그리고 유치원도 새 학기 되면 개원 입학식하고 그러는데 국회 국민들한테 보면 참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 같고, 형식과 절차가 이제 정치권에서도 무너지는 그런 모습인데,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은 야당의 야당과 용산에 대통령 축하 연설이 없더라도 무조건적인 개회식 제안, 대회식 개최 이걸 제안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또 이어서 지금 국회에서 의원실 국회의장의 어떤 중재자 역할, 의원실 역할을 이런 것들이 좀 기능하는지도 의문이고요. 가져가지고 야당 원내대표랑 비공개 회동 이런 것들이 긴밀하게 작동되고 있는지 체감되기 궁금합니다. 예.
우선 개원식 관련 부분입니다. 제가 무대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실은 정상적이라면은 우리 총선이 끝나고 임기가 시작되면은 원구성 협상을 마무리하고 개원식하고 축하 속에서 그리고 새로운 출발 또 국회의원으로서의 본분을 다짐하면서 시작하는 게 정상입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원구성 협상이 야당에서 거대 야당에서 총선 결과에 다수의 힘으로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국회의장과 함께 소위 말해서 제2당이 견제와 균형을 위해서 차지하던 법사위원장을 가져가고 그리고 또 판례상 역대로 여당이 차지해오던 운영위원장까지 다수의 힘으로 가지고 갔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이제 파행을 거듭하고 그 이후에도 국회에 상정하는 법안들이 전부 21대 그러니까 요 바로 직전 국회죠. 그때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전부 제2요구 문제가 많다고 위헌적 요소가 많다고 제2요구한 법안들을 그냥 상임위 수기도 없이 밀어붙이고 본회의 통과 단행 처리를 시도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야 간에 극심한 배치 갈등이 있었고 그러니까 이 개원식을 할 분위기가 전혀 되고 있지 않다. 다만 과거와 다르게 역대로 개원식이 늦었던 것이 지난번 국회에서 7월 16일이 제일 늦었습니다. 그런데 개원식 전에 어떠한 본회의 상임위도 열리지 못했고 개원식 이후에 보통 회의가 진행됐습니다만 이번에는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면서 본회의 상임위는 개원식 전에 지금 6월달부터 계속 열리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국회가 아름답게 조화롭게 진행되지는 않았지만은 양당 간의 갈등, 대립 속에서 일단 본회의 상임위는 계속 진행이 되어 왔다. 개원식 전에도 쉽게 말하면은 여야 간에 나라를 위해서 일단 살림은 살고 결혼식은 아직 예식장에서 못한 이런 상황이다. 과거에 예식장에서 결혼하기 전에 말씀하신 대로 입학식 하기 전에는 수업이 진행되지 않았는데 지금은 수업도 진행되고 살림도 살고 있고 다만 식을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다. 저는 최근에 이제 분위기가 조금 소강 상태에 있고 해서 저는 조만간에 이런 분위기가 조금 이어진다면은 아마 국민들께서 보기 좋은 그런 개원식도 하고 그다음에 또 정상적인 국회의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빨리 이런 정쟁을 멈추고 개원식도 하고 정말 여야 간에 수비하는 민생을 위해서 국민 국가의 미래를 위해서 일하는 그런 국회의 모습을 가져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입니다. 우원식 의장께서는 5선의 경륜을 가지신 의정은 많으신 분입니다. 나름대로 여야 간의 협치 유도를 위해서 애를 많이 쓰고는 계십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국회의장이 되는 즉시 당적 보유 금지가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현재 민주당 당적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아직 국회의장 되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인지 아직까지 친정 고향에 대한 향수는 굉장히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외형상 노력을 하시는데 늘 민주당 입장에서 의사의 일정이 진행되고 한 부분에 관해서 당초에 큰 기대를 했었는데 우리 특히 여당 입장에서는 지금 조금 아쉬운 부분의 목소리도 꽤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는 최근에 여러 의장님의 여러 활동 그리고 여야 간의 협치를 유도하기 위한 그런 활동을 보면은 어느 정도 협치의 물꼬를 조금씩 더 나가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도 해봅니다. 그리고 원내대표, 야당 원내대표와의 회동 등등과 관련해서 그동안에도 사실은 공개, 비공개로 여러 차례 회동을 했고 저녁 자리도 하고 소주도 한잔하고 이런 자리들이 여러 차례 있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또 국회의장 주대로 국회의장과 여야 원내대표 이 세 사람만이 함께하는 식사 자리도 정례화하고 있을 정도로 소통은 꽤 활발히 하고 있다. 다만 서로 당의 입장이 있어서 인지는 몰라도 여러 가지 국민들께서 바라는 협치의 물꼬가 현재 제대로 나타나고 있지 않은 점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더 많은 노력을 하려야 됩니다.
그 우원식 기자께서도 얼마 전에 여기 관영 토론회에 나오셔가지고 태도가 리더십이다라는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지금 이제 대표님 말씀을 들어보니까 국민에 대한 태도 그런 데서 여야 어떤 그 대표님들의 리더십이 잘 발휘되기를 좀 기대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정치를 하지만은 지역구 의원들이 지역에 가서 지역 주민들에게 하는 태도로 여야 간에 의원들 간에 하면은 아마 정치가 잘 풀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늘 지역에서는 늘 부진거리고 늘 경청하고 조금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늘 경청하게 받아들이는데 이 여의도에 오면은 서로 인상 쓰고 사람들이 되지 않겠습니까? 예, 저부터 그만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이어주시죠. 그 최근에 보면은 그 지속적으로 이제 전국을 바꾸고 있는 저희가 최대 현안이 상경 특검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앞번에 여당에서는 뭐 삼자 특검 추천 그런 것까지 얘기는 나오고 그랬었는데 개인적인 질문이지만은 그 딸만 둘 구성하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이제 국민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 사건의 본질은 그러니까 부모들은 뭐냐면은 군대를 아들을 보내게 되면 무사히 돌아오기만 바라는 거예요. 그게 가장 큰데 이 사건의 본질은 안타깝게 군대에 가 있는 아들이 그러니까 숨지는 어떤 사고가 발생했는데 근데 이상하게 정쟁으로 번져가지고 이게 이 책임을 누가 져야 되느냐 그리고 뭐 거기에서는 외압이 있다 이런 문제로 이상하게 번져가지고 근데 이 가장 크게 슬퍼하시는 어머니 같은 경우 이 숨지게 된 경위 이런 것들을 좀 알고 싶고 이러거든요. 이런 입장에서 이 최상병 사건의 본질을 정쟁으로 너무 가지 말고 그리고 그냥 단지 수사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수사들에 대해서 떳떳하게 명명백백하게 하고 어떤 그 수사를 진행해서 공개하고 그다음에 이것을 국민들에게 알리고 그래서 정면 돌파로 가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그렇죠? 예, 기본적으로 국회하고 생각이 전적으로 같습니다. 안타깝게 우리 최상병이 정말 안타까운 숨지을 했습니다. 지금 현재 부모님 입장이나 정부 또 정치인의 입장에서는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사망 원인을 철저히 정황 규명하고 그게 사망하는 책임자의 얼굴에 책임이 있어야 된다. 저희들은 그 철저한 진상 규명과 책임 묻는 것에 사실은 우리가 함께 진정성 있게 나서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최상병의 이 순직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이 시도는 철저히 대력이 되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현재 이 국회에서 현실 특히 거대 야당은 이것을 정쟁으로 몰아가고 더 나아가서 이것을 탄핵 대통령 탄핵을 위한 명분 쌓기용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국회에서 두 번이나 위헌적인 요소가 다분하고 그리고 독소 조항이 많은 법안들을 대통령이 제2역으로 두 번이나 부결을 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또 더 많은 독소 조항 수사기관도 더 늘리고 그리고 수사 범위도 확대하는 이런 법안을 다시 위헌적 요소를 담아서 제출을 했습니다. 이것은 소위 말해서 제2역구를 통해서 부결된 지가 불과 며칠 지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재발의해서 더 센 법안을 그들이 공언한 대로 낸 것은 이것은 정쟁으로 몰고 가기 위한 그런 의도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다시 수사기관에서 현재 경찰에서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공수처에서 민주당이 만든 공수처 아닙니까? 검찰을 불신해서 만든 그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 결과를 빨리 지켜보고 그래서 제대로 된 진상 규명이 있는지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 그때 또 다른 방법을 모색해도 된다. 그런데 이제 틈만 나면은 자꾸 정쟁용으로 가는 이 시도가 이 최상병 순직에 대한 우리의 태도, 정치권의 올바른 태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제발 자제를 하고 올바른 진상 규명, 책임자 적을 통으로 진정성 있게 나설 줄을 기대합니다. 그와 관련해서 제가 이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나온 소식인데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휴대폰 통신기록 조회를 법원에 영장을 발부받아서 지금 했다고 합니다. 근데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 이렇게 탄핵도 당한 상태도 아닌데 박근혜 전 대통령하고 다르게 이렇게 통신기록 조회를 한 것은 초유의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이게 기소 여부도 확실치 않은데 이런 걸 갖고 무리한 수사를 공수처가 한 거 아니냐 하는 시각도 있지만 일각에서는 의혹 해소를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될 절차를 한 거다, 수사를 진행한 거다라는 시각도 있습니다. 이번 초유의 이 통신기록조회 대통령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결론적으로 공수처가 나름대로 진상 규명을 위해서 한 이 수사 과정에 있는 내용을 제가 이런 거 하는 건 적절치 않다. 공수처도 진상 규명을 위해서 한 행위라고 아마 그렇게 설명을 하실 겁니다. 다만 이런 부분에 대통령은 통치권자입니다. 과연 무슨 근거를 갖고 통신조회에 나서는지 제가 알 수는 없습니다만은 자칫 공수처가 또 다른 정치 기관화되는 그런 수사 진행 과정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네. 근데 이 지금 공수처 문제를 두고서 계속 민주당은 강행 처리하고 또 대통령은 거부권 행사하고 또 여당은 필리버스터하고 이게 이 과정이 지금 몇 번째 도돌이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이 볼 때는 이 최상병의 죽음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근데 국정을 책임진 정부 여당이 언제까지 이 문제로 6개월, 1년을 끌 것이냐 이런 지적들이 많습니다. 계속 이렇게 가실 건가요? 진상 규명이 빨리 되어야죠. 아시다시피 지난 7월 총괄 경찰에서 그동안 여러 의혹이 많았던 경찰의 수사 결과 발표가 있었습니다. 소상히 1년간 수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가 의혹을 제기하고 있는 부분은 소위 말해서 박정훈 대령의 약 일주일간의 수사 내용입니다. 그 수사 결과와 박정훈 대령의 수사 내용과 여러 면에서 많이 다른 결과를 경찰이 1년여간의 수사 결과를 통해서 밝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1년 동안의 수사 결과가 박정훈 대령이 제기한 그 결과는 많이 차이도 있고 또 박정훈 대령은 아시다시피 대통령실 외압 의혹을 제기를 했습니다만은 직접 들었느냐, 직접 들은 바 없다고 국회 청문회에서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본인의 어디로부터의 전원 추천만 있을 뿐이죠. 그리고 또 최근에는 여기에 이종호라는 사람이 임성근 사람 운명과 관련된 의혹을 제기를 하고 여기에 김규현 변호사라는 사람이 민주당 의원과 접촉을 하면서 이것을 또 공작했다 하는 그런 정황, 공작 시도 정황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물론 더 조사를 해서 진실이 나타나야 되겠지만 이 사건 자체를 계속 정경으로 몰아가고 탄핵 명분 사퇴용으로 접근하는 이 태도 자체가 굉장히 문제다. 지금 1년 수사 결과가 경찰 수사 결과가 발표됐고 이제 공수처에도 저희들이 몇 차례 빨리 철저한 수사를 통해서 그 결과를 내놓기를 촉구를 했습니다만은 수사 결과가 나오고 난 뒤에 그것도 부족한 부분이 있으면은 오히려 대통령이나 저희 여당에서 더 적극적으로 또 다른 진상 규명의 방법은 저희들이 취할 것입니다. 조금 기다려보는 것이 순서다. 대한민국의 검찰, 경찰, 공수처 왜 만들었습니까? 우리 당 그렇게 반대하던 공수처를 만들어 놓고 왜 공수처를 불신하고 또 다른 방법을 가자고 하죠? 그럼 공수처 폐지하려고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어서 아까 독소조항 말씀하시고 새로운 방법 강구하겠다 말씀하셨는데 한동훈 대표는 독소조항 제거한 대법원장 추천 특검을 제안을 했습니다. 혹시 뭐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이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온 후에 대법원장 추천 특검 수용하실 생각이 있으십니까?
공수처 수사 결과가 나온 뒤에 국민들 의혹이 해소되지 않는다면은 저희들은 역시 이 특검 추진이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거기에는 역시 이 정치 수사, 정치 검사가 수사하지 않는 그런 구조가 만들어져야 될 것이고 그러면 뭐 대법원장 추천이든지 공정하게 수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체제 그런 것도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최상병 특검 문제나 그다음에 그 김경수 사면 문제 이런 거 갖고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이견을 표출하고 있는데 국민들이 볼 때 상당히 당혹스러운 모습이기도 합니다. 당 대표와 대통령의 이견 표출, 갈등 정상입니까? 때로는 정상이고 때로는 비정상으로 봤을 때 늘 우리 당과 정부가 생각이 100%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이견이 있는 부분은 또 의견을 제시를 하고 그 이견을 또 조율해 나가는 과정이 당정 협의고 그리고 대화 소통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상당 부분은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 그리고 정부와 당의 생각이 기본적으로 비슷하게 갑니다만 일부 이견은 저희들도 대통령실에 전달하고 당의 정부에 전달하기도 하고 그 사이에 조율 과정을 거친다. 방금 말씀하신 일정 부분에 관해서는 당의 그리고 그것도 당의 전체가 아니고 일부 의원들 또 일부 우리 지지자들 국민 여론을 한 대표가 용산에 대통령실에 전달한 것으로 알고 있고 그걸 감안해서 대통령께서 최종 복군과 관련돼서는 결정을 하시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최상병 특검과 관련해서도 저희들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먼저다. 그리고 거기에 문제가 있으면은 그리고 국민들께서 동의하지 않으시면은 그 부분에 관해서 또 다른 수사 방법을 찾는다. 이런 생각이고 그 큰 틀에서는 큰 이견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